안녕하세요. 세상만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명문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찰스 칼슨 씨와 캠퍼스 커플이었던 헤이디 칼슨 씨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미국인입니다. 두 사람은 미국 스탠퍼드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죠. 교육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그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캠퍼스 커플이었던 이들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미국,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병원에 큰 실망을 하였고, 한국을 상대로 연신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헤이디 칼슨 씨의 사연을 재구성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헤이디 칼슨입니다. 저는 미국이 전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죠.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미국이 이끌면 전 세계가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에 나름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미국이 전 세계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저희 나라 미국에 큰 상처와 실망감을 갖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 찰스는 외동 아들로 자랐습니다. 시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어머님이 40살이 넘어서 저희 남편 찰스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산으로 인해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셨지만 찰스는 건강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공부도 월등히 잘하여 부모님에게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우리 부부 둘 다 자라온 환경이 굉장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름 유복한 가정에서 별 탈 없이 자랐고, 둘 다 공부도 특출나게 잘해서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동기인 우린 캠퍼스에서 눈이 맞아 둘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 생활이란 것이 피폐한 삶이 될 만큼 엄청난 공부를 해야 했고, 늘 시험과 레포트를 써야 했기에 낭만적인 연애, 그리고 대학 생활은 즐길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잠을 자야 겨우 레포트를 쓸 수 있었고, 시험 준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을 정해두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시험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학 생활 내내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같이 공부하면서 사랑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특히 성격이 스윗한 남자였습니다. 외동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이기적인 성격일 수도 있었을 텐데 워낙 시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남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만약 여러분도 이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금방 사랑에 빠질 겁니다. 우린 엄청난 양의 공부와 시험을 치러가며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둘이 합심하여 전 세계인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바꿔줄 IT 회사도 멋지게 일구어 보자는 꿈도 있었지요. 우린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두었습니다. 실리콘밸리라고 삭막한 빌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곳은 호수가 있고 마운틴뷰가 보이는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초원에서 말을 타고 캠핑을 가곤 했습니다. 그야말로 워라벨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남편 찰스의 꿈은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들의 등굣길을 함께 하면서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찰스가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있다고 얘기하더군요. 우리 하는 일이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해야 하는 일이기에 적절한 운동을 해가며 본인 스스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으니 당연히 피로감이 쌓이고 어지럼증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도 가끔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두뇌도 좀 쉬어주고 운동도 하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5살 되던 해 찰스가 어지러움증이 더 자주 발생하여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미국 병원이라는 것이 한국 병원처럼 금방 예약하고 금방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약해서 방문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필요했고 또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을 뒤늦게 발견한 사람은 치료도 해보기 전에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플 때는 시스템이 답답하긴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라면 속 터져 죽을 겁니다. 남편 찰스의 검사 결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추가로 이어진 검사에서 조혈모세포 이상으로 혈액세포가 줄어 면역기능에 이상을 일으키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차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그런 병명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고 그것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스탠퍼드 대학 병원이기에 별 걱정은 안 했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계 10대 병원으로 손꼽히는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골수 이형성 증후군 항암 치료를 10회 넘게 진행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간 기능까지 더 나빠져 치료를 이어갈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다녔던 스탠퍼드 대학의 병원도 미국도 저에게는 모든 게 불확실함만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장기이식 네트워크의 간이식 대기자로 이름을 올려두었지만 언제 차례가 올지도 모를 상황이었죠. 모든 게 엉망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40대인 남편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고 남편 찰스를 어떻게 하든 살려야 했습니다. 골수 질환으로 간이 안 좋아지고 간 때문에 골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남편 찰스의 몸 상태가 뇌사자의 간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난 1시간, 아니 1분이 급한데 일하는 스태프들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들이 급하긴 하겠죠.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생체간 이식 수술이 필요했지만 세계 최고라는 스탠퍼드 의료진들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의사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이러고서는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분노하고 싶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은 생체간 이식 수술은 미국에서 흔하지 않을 뿐더러 골수 질환 때문에 간 이식 수술 후 매우 사소한 합병증이라도 발생하면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손도 못 써보고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어떻게든 수술이라도 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해서 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니 뭐든지 시도해봐야 하는데 확실하지 않으니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면 시도라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 재미교포인 스탠퍼드 대학에서 간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가 서울 아산병원행을 추천해 줬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생체간 이식 수술 경험이 훨씬 많으며 1년 생존율도 97%로 미국 병원 평균의 89%보다 높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병원보다도 한국 병원이 훨씬 더 낫다고? 그것도 한국이란 자그마한 나라에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의 한국 병원 추천을 안 믿는다고 어찌해 볼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믿고 신락 같은 한 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니, 무슨 세계 최고인 미국에서도 못하는 것을 한국 병원에서 한다고? 그러나 미국에서는 수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찰스의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데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도 없었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간 기증이 어려웠습니다. 유일하게 간을 줄 수 있는 건 아내인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 간이 남편 찰스에게 적합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국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여러 검사를 받았고 하늘이 도우셨는지 제 간이 남편 찰스에게 적합하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하느님이 저희를 아직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시는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뇌이면서 통곡했습니다. 생체간 이식 수술이 통상 10시간 걸린다 했지만 남편의 오랜 투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18시간의 긴 수술 시간이 걸렸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한국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창밖으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눈이 내리더니 해가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남편 찰스는 건강을 회복하였고 우린 미국으로 돌아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국이어서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만했던 저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나라라고 믿지 않았고 무시했던 한국 의료 수준에 대해서도 미안합니다. 새로운 몸으로 건강해져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한국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 찰스의 꿈인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 아이들 등굣길에 조잘거리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에 감사함과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오늘은 미국의 헤이디 칼슨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한국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네요.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이 나라에 태어났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